안녕하세요, 준컨입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품사 파트 1 what was that? Noun, verb, and adjective 이렇게 3개 했었죠. 그리고 오늘 이어서 부사랑 동사를 하기로 했었는데요. 부사를 하다 보면은 조금 동사를 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뭐 다음 시간은 넘기죠 뭐. 일단 부사 시작하겠습니다. 동네 영어 임명 준권. 자, 그러면 부사 한번 해볼까요? 자, 부사 들어보셨죠? 여기서 부자는 저희 저번에 지난 시간에 한문을 알아야 요거 해석 가능하다고 얘기했었죠? 부자는요, 버금 부자예요. 좀 낯설죠? 저희는 지금은 이제 버금이라는 표현은 잘 안 하는데 으뜸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첫 번째란 얘기죠. 버금은 두 번째란 얘기예요. 으뜸 다음이요. second예요. 그래서 부사가 하는 일은 뭐냐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것이 있는데 중요도는 그거 다음이에요. 중요도가 다음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있는 꼭 필요한 것이 있고 그 꼭 필요한 첫 번째 것을 두 번째가 보완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가적으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부자는 사실 버금 부자지만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부사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부가적으로 뭘 설명해주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대부분의 품사들을 다 꾸며줘요. 전부 다는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으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꾸며주는 거죠. 저희가 다른 단어를 꾸며주는 단어 우리 뭐 배웠죠? 그 전에 형용사 배웠죠? 형용사는 adjective인데 adjective는 그 noun을 꾸며주는 말이라고 했었어요. 그쵸? 그러면 noun은 형용사가 꾸며줄 거예요. 그러면 형용사가 사실은 뭔가를 설명하고 꾸며주고 의미를 조금 더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끔 설명을 정확히 해주는 거는 형용사가 첫 번째인 거죠. 형용사가 없으면 문장 자체가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동사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근데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부사가 꾸며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사는 영어로는 adverb 라고 하고요. 참고서 같은 책에서나 혹은 딕셔너리 같은 데에서는 이걸 줄여서 adverb 이렇게 줄여서 씁니다. 요거는 소문자여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adjective는 이게 제이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adverb 같은 경우는 요 뒤까지는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부사는 adverb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줄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나머지는 사실은 감탄사라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전치사 이런 걸 꾸며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앞에서 했었던 중요한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다 얘가 꾸며줘요. 아까 다시 해볼까요? 자, adjective는 noun을 꾸며준다 그랬었죠. 예를 들어서 a kind teacher yeah? 하고 그러면 이제 adjective는 noun을 꾸며줘요. 그러면 noun은요 이미 adjective가 꾸며줬기 때문에 부사는 건드리질 못해요. 부사는 noun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부사는 그러면 나머지가 우리 뭐 있었죠? 우리 noun은 얘가 해주니까 동사 있었고요. 그 다음에 adjective 잘못 썼죠. 딥니다. 자, adjective 있고요.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하는 adverb. 요게 우리가 배운 다예요. 그죠? 요 세 개를 전부 다 다시 저 왜 자꾸 뒤를 먼저 쓴지 모르겠네요. adverb가 꾸며준다고요. 자, 그럼 보죠. 동사 어떻게 꾸며줘요? 얘를 뭘로 들어볼까요? I know her well. 할까요? 요 her는 준이라고 합시다. 준이 누구냐고요? 접니다. 자, I know her well. 이렇게 얘기하면 볼까요? 나는요, 알고 있어요. 누구를요? 준을요. 그녀를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혹은 얼만큼 아냐고요? well은 어떤 단어예요?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이거는 잘이라는 뜻이에요. 잘 알고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뭘 꾸며줬나요? 잘 그녀, 아니죠. 그녀를 띄고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알고 있다, 안다라는 동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는 거잖아요. 동사 꾸며주고 있어요. 동사를 더 설명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well은 어떤 부사냐면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I know her 하면은 그냥 나 걔를 알아. 나 지금 누군지 알아. 요 정도인데 I knew her well. 나 걔 되게 잘 알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것도 해봅시다. adjective를 꾸며준대요. 우리 adjective 쓴 거 여기 있네요. A kind teacher. 여기다 좀 넣어볼까요? 자, Jean is 너무 강요했나요? 자, Jean is a kind teacher. 여기까지 얘기하면 자, kind is now describing or modifying teacher. She's not a just teacher. 그냥 선생님 아니고요. She is a very kind teacher. 근데 지금 방금 얘기했네요. 저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 앞에 이제 형용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June is a very kind teacher. 이렇게요. 준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냐면 kind한데 그냥 kind 아니고요. 얼마나 kind한지. 형용사가 noun을 꾸며주기 전에 very라는 adverb가 지금 kind를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친절한 선생님이야. 이렇게요. 자, 이게 true 문장이냐 false 문장이냐는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미스테리로 남겨둘까요? 자, 이렇게 해서 very라는 adverb가 kind를 꾸며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adverb가 또 adverb를 꾸며준다는 건 대체 뭐지?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썼던 문장 다시 볼까요? 요거 다시 끌어올게요. I know her well이었어요.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살짝 띄운 부분 보이세요? 여기에 adverb가 들어가는 거죠. 어떤 거냐면 I know her very well. 그러면 뭐예요? 나는 알고 있어. 그녀를. 잘. 근데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잘 안돼요. 자, 그러면 얘는요. 지금 동사를 꾸며줬으니까 동사를 꾸며주는 adverb였어요. 그죠? 근데 이 adverb를 그 앞에 또 very라는 adverb가 와서 꾸며주는 거예요. I know her very well. 나는 알고 있어. 그녀를 아주 잘. 이렇게요. 그렇죠? 아주 잘 알고 있어. 이렇게 서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noun은 adjective만 꾸며줄 수 있어요. 요거처럼요. 요렇게. 그죠? 근데 noun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 이 noun은 정말 필수적인 요소잖아요. 우리가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얘를 꾸며주는 가장 으뜸인 역할을 하는 애는 adjective예요. 근데 버금, 그 다음으로 요거 제일 중요한 얘네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부사가 부가적으로 설명해서 얘기를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verb도 꾸며주고요. adjective 꾸며주고요. adverb도 꾸며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여진 애들이 adverb냐? 요게 좀 궁금하실 텐데요. 되게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많은 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거고, 예를 들어서 뭐 naturally, quickly 이렇게 들어가는 끝에 ly 들어가는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이 보통 부사입니다. 근데 요 ly는 특히나 어디 붙냐면요. adjective 뒤에 ly가 붙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있었죠. 제가 방금 전에 예를 들었던 걸 생각해 보세요. naturally 하면은 natural 이라는 자연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에 ly가 더 붙은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뭐하게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또 뭐가 있을까요? 방금 그때 요거 얘기한 다음에 얘기했었던 단어가 아마도 지금 기억이 제가 quick이라고 기억이 나는데 quick이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빠른이죠. 여기에 ly 더 붙는 거죠. quickly 하면 빠르게 뭐뭐하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뭐하게로 바뀌기도 하고요. 뭐뭐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기도 해요. 아, 맞다. 단어 여러분 요거 quick 보세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우리 그 한국어로 쓸 때
quickness 뭐 이렇게 해서 quick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중모음이 있으니까요. we라는 발음이 그냥 바로 들어가서 quick이라고 발음이 아니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말고 quick 아니 저 잘 안 되는데 quick이라고 발음 quick 서비스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근데 영어로 하면요 quick이라고 하지 바로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약간 우와 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이렇게요. quick 그러니까 quick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quick 이렇게요. 그래서 quickly 이렇게 발음하시면 돼요. 요거 말고 좀 요거랑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저희가 이 여왕님 얘기하는 이것도요. 지금 이렇게 위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퀸 앤 킹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퀸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잘 알아듣는 외국인들 많지 않을 거예요. 요것도 따로 띄어서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Q 발음은요. 약간 우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queen 이렇게요. queen 해서 약간 장으로 길게 연결해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띄어서 queen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queen이라고 naturally 연결해 주시면 돼요. 다시 돌아가죠. ly 붙는 애들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부사 표현인데요. 때로는 ly가 붙지 않아도 부사가 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틀리는 건데요. 지금 quickly랑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자리 어디다 쓰지? 여기다 할까요? 조금 넘어갔죠. fast 이런 얘기가 있는데 I can drink water fast 이렇게요. 근데 요거는 형용사로도 fast죠. 그러면 여기에 ly 붙어서 제가 여기 지금 형용사 다음에 ly가 붙어서 부사가 된다라고 한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fastly 해가지고 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I can run fastly. 때로 이제 우리 꼬꼬마들이 우리 귀여운 꼬꼬마들이 그렇게 고지고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ly를 붙이는 경우 있어요. 근데 사실은 탓할 수 없죠. 왜냐면 그렇게 저희가 주로 배웠으니까요. 근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영어는 예외가 좀 많아요. 영어는 사실 다른 언어에 비해서 문법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영어를 너무 강압적으로 시험을 위한 걸 많이 배우니까 똔똔머리 내면서 뭐 외울 것도 너무 많고 문법도 너무 복잡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다른 제2외국어 여러분 하나씩 더 학교에서 하라고 막 하잖아요. 저희는 고등학교에 제2외국어도 있으니까요. 막 중국어, 일본어, 독어 이런 거 하는데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문법이 훨씬 더 많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외워야 되는 게 문법이 그 룰이라는 게 너무너무 많은데 영어는 그거에 비하면 사실은 문법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영어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영향을 받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화해온 말이기 때문에 예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룰로 만들기에는 룰에 맞지 않는 애들이 이미 오랫동안 사용이 되온 거죠. 그래서 예외가 많아서 그래서 어려워요. 저의 친구 중에 이제 독일어를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제가 독일어 너무 어려워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니야 영어가 더 어려운 것 같아. 독일어는 외울 게 되게 많지만 일단 외우고 나면 굉장히 클리어하게 적용시키기만 하면 돼. 근데 영어는 너무 예외가 많아서 도대체 얘를 여기는 이렇게 쓰고 저기는 저렇게 쓰고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어가 조금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구나. 영어가 남들에게는 예외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경우였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외를 만날 때 기본적인 룰은 외워주시고요. 그 외에 예외는 그때 바로 외우지 않으시면 나중에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이렇게 ly 붙이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fast는요, 요거 그 자체로 adjective이자 adverb도 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예문 드린 것처럼 I can run fast, I can drink water fast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사용하셔야지 ly 붙여서 fastly 이렇게 하시면 문장이 틀려버리는 거죠. 예외들이 그렇게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때 외워두시고요.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문법이 잘 이해가 안 가거나 혹은 이해는 했는데 자꾸 잊어버린다 라고 생각될 때는 딕셔너리 여러분 네이버랑 다음도 물론 좋지만 영영사전 보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려요. 단어 하나가 뜻이 굉장히 많고 처음에는 그 안에서 영어 definition 자체가 정의 자체가
너무 모르는 단어도 많이 나와서 더 어려우시겠지만 차근차근 시간을 들여서 하시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요. 그리고 영어 사전을 영영 사전을 보시면 you can learn how to think in English. 영어로 어떻게 사고하는지 사고방식 그대로가 설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알기가 좀 더 쉬우시거든요. 영영사전을 조금씩 이제 쉬운 것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하다못해 뭐 우리 아는 student, good or bad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딕셔너리에 예문이 있어요. example sentence 이제 있는데 그걸 이제 찾아보시면 짧은 문장으로 내가 헷갈렸던 단어들이 사용된 문장이 있어요. 길면 여러분 못 외우시니까 긴 건 버리시고요. 짧은데 되게 있어 보여. 되게 이걸 이렇게 뒀어? 되게 괜찮다 싶은 문장들이 있으면요. 그거 한 문장만 통으로 외워주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정확하게 외워주시면요. 나중에 저희 품사 왜 하는데요? 명사, 동사, 형용사 요 순서대로 할 때 어떤 순서로 들어간다 이런 거 먼저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문장에서 명사 띄고 요 명사 빼고 다른 명사 갖다 끼고 동사 빼고 다른 동사 갖다 끼고 그 다음에 목적어도 어차피 명사니까 명사 뒤에 목적어로서의 명사를 빼고 다른 거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응용하기가 쉬워져요. 그러니까 예외는 혹은 사실 꼭 예외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문법 배우시거나 영어 공부하실 때 또 까먹을 것 같아 이러면 소리내서 한 예문을 여러 번 읽으시고 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아서 나중에 쓰실 때 혹은 활용하실 때 굉장히 좋아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보통 우리 한국에서 한동안 굉장히 붐이었던 패턴 영어가 그런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사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요게 들어가면 말을 좀 풍부하고 그다음에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요거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위치는 지금 여기 다 보면 아시겠지만 문장의 거의 끝쪽에 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때로는 이제 you can quickly notice it 이런 식으로 어디다 뒀지? 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사실은 요거 없이 you can notice it 하면 notice는요 막 이렇게 우리가 알림 이런 뜻도 물론 있지만 알리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그거보다는 여기서는 그러니까 눈치채다, 알아채다, 알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know랑 의미가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그 문장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요 notice 앞에 quickly를 붙였어요. 그러면 얘가 정확하게 노티스를 지금 꾸며줄 거야 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여기서 동사를 꾸며주는데 이때는 뒤에서 꾸며줬지만 바로 앞에 붙여서 의미를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장 뒤에 붙는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 adjective의 경우는 adjective 앞에 이렇게 very kind 이렇게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뒤에 붙지만 you can notice it quickly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기본이죠. 근데 you can quickly notice it 이렇게 얘기해도 의미에는 별로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괜찮은 문장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formal language에서는요 written language라고도 하죠. 저희가 공부할 때 쓰는 academic language에 좀 더 가까운데요. 좀 더 학문적으로 학술적인 글을 볼 때는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부사는 꾸며주는 애들이 3개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할 수가 없고 조금 애매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사 바로 앞에 quickly 부사를 붙여줘서 나 지금 이 동사 바로 뒤에 오는 이 동사 꾸며줄 거야. 다른 의미는 없어. 요것만 꾸며주는 거야. 라고 정확히 얘기할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formal language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에세이를 쓰거나 이럴 때는 이런 식의 것도 제법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궁금한 거 더 있으신가요? 제 생각에는 요 정도 되면은 부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동사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부사보다 동사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생각으로는 설명을 그래도 시간 때문에 쫓겨서 짧게 충분히 못 드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왕이면 필요한 정보를 다 알아가시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제 생각에는 좀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동사는 비동사, 일반 동사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사들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이 되는지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해야 돼요. 주어와 동사, 그러니까 명사와 동사는 문장의 가장 기본 골격이 되기 때문에 두 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문법이 완전히 틀릴 수 있거든요. 영어 자체가 말이 안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동사는 다음 시간에 하고 부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다음 시간에 봬요. Bye.